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시설 보호 위주였던 취약계층의 거주 지원 방식이 지역사회 그리고 자립으로 변화하고 있죠. 서울시가 독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합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모델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과 노숙인, 노인 등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 공간에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지원주택 공급을 올해 본격화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올해 2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간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형태로 공급됩니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과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은행 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 관리나 알코올 중독 치료 같은 의료 서비스, 분노 조절 등 심리 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주택 입주 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자였던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노인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제공기관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후 이달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요즘 출산과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경기도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혀 출산 가정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미란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지은 공공산후조리원. 민간 조리원과 비교해 꽤 싼 가격이지만 갖가지 최신 서비스를 받습니다. 특히 매주 소아과 의사가 회진을 돌며 아기들의 건강 관리까지 해줍니다. 셋째는 50% 감면이더라고요. 2주에 훨씬 저렴한 가격인데도 거기에서 또 반 가격이니까 정말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지난달 문을 열었는데 벌써 10월까지 입소자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경기도 산모면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 복지도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로 50만 원이 나가고 산후조리원이나 산모, 신생아용품, 지역 가맹점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좀 많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던 정책들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정책 같고요. 올 초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인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 비용은 22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현재는 50만 원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차 이것도 인상할 계획을. 저출산 시대의 해법이 필요한 사회, 생활상에 맞는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 정책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하면서 어패류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에 따른 예방수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비브리오 폐혈증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3군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 감염되고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닿을 때도 감염 위험이 커지는데 간 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비브리오 폐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매년 6월부터 10월께 발생하기 시작해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보이고 3명 중 1명은 저혈압이 동반됩니다.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에 피부 병변이 생깁니다. 주로 하지에서 발생하며 발진과 부종으로 시작해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뒤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되며 치사율은 50% 내외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어패류를 관리 조리할 때 5도 이하에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에 조리할 때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요리한 도마와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하거나 장갑 착용을 해야 합니다. 충북 진천에서 2019 종목별 오픈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 여부를 놓고 겨루는 중요한 대회인데요. 그 현장을 이재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2019 종목별 오픈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가 6월 7일부터 3일간 대한장애인 펜싱협회 주최 주관으로 진천 화랑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는 청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대한장애인 펜싱협회 최충진 회장과 송기섭 진천군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후원해 진천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선수 75명과 임원 및 자원봉사자 50명이 참석했으며 세종 GKL팀 심재훈 선수, 경기도 소속 김선미 선수, 충남 소속 김정아, 이태원 선수 등 뛰어난 기량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각오는요. 지금 4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에페하고 사브로 금메달 따는 게 목표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실업팀이 많이 생겨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좀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펜싱 대회는 플러레 AB, 에페 AB, 사브로 AB로 세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휠체어 펜싱이다 보니까 이제 장비들도 많고 개인적인 휠체어나 칼도 여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부회장님과 저희 선수들 또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각도 저희 체육회나 도시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도 많이 극복하고 지금 하는 일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펜싱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충북 충주시가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장애인과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김명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후원회는 지난 4일과 5일 1박 2일 동안 저소득 가구의 시각장애인 및 청각 언어장애인과 함께 여수와 순천으로 행복한 여행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외출 기회가 적은 저소득 가구 재가장애인들에게 사회 인식폭 확대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동료 장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아 정립과 정서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같은 유형별 장애인들과 함께 1박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후원회에서 우리 후원 회원들과 이 후원금으로 모아서 십시일반 준비를 해서 1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오늘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 기회가 된다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해서 우리 후원 회원들하고 노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첫날인 4일에는 여수로 이동해 오동도와 여수 해양 케이블카 체험을 하고 숙소로 이동해 바베큐 파티 및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튿날인 5일에는 나간읍성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하고 1박 2일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농아인 회원들과 후원회 분들과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도움을 주셔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놀고 오겠습니다. 한편 충주시 장애인후원회는 기금을 마련해 시각장애인과 농아,
그 외에 다수 단체들과 밭간 나들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올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시와 보령시가 친선 교류를 통해 대전을 알리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대전 지역 비영리 시민단체인 대단한 밴드가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7일 충남 보령시 무창포 상설 공연장에서 대전 알리기 버스킹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공연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과 대한가수협회 대전 지역 가수들의 재능 기부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볼거리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두 도시가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대단한 밴드가 보령시를 찾아왔습니다. 이날 공연은 여름 머드 축제를 앞둔 보령시 무창포 해변을 찾아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관이 돼서 보령을 찾아왔다는데 기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버스킹 공연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소통의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대단한 밴드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지속적으로 대전 알리기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아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2019 전남 농아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조한솔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농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2019 전남 농아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 2부로 나눠 치러진 행사는 제12회 전국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고 유공자 포상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2부에선 제31회 전남 수어문화예술제를 열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이 출연해 정성껏 마련한 연극과 노래 등의 순서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져 격려의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우리 농아분들이 비전과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농아노인복지센터도 확대 개설되고 또 수호문화원 설립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인을 위해서 농아 회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남 지역 2만 1,000여 명의 농아인의 평등한 조건과 권리 안에서 재활복지와 사회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재인식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농아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농아인의 삶이 따뜻해지는 동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전남 여수가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에 조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지속 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지난 5일 이순신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 산단 배출가스 허위 조작에 대해 상황극 연출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환경의 날 주제를 공동 발표함으로써 발표자와 관객과의 일체감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 심각성을 재인식했습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여수지속 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 임직원, 그린 리더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쉬기 편한 건강한 도시의 주제로 홍보 활동 등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이순신 광장에서 준비를 하고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예년과 다른 점은 대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대기 오염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저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상황극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의 날을 통해 파란 하늘과 녹색 환경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환경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 방송 언론 보도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정신장애연대와 공동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언론인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언론 보도의 경향과 함께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 보도 준칙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언론 보도 준칙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신건강 보도와 관련해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와 더불어 자극적인 표현이나 용어는 사용을 지양할 것과 예방, 치료, 회복이 가능한 질환임을 이해하고 보도할 것,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이해하고 보도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 실현을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18곳으로 늘리는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초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자치구 6곳을 선정해 18개로 늘릴 예정인 서울시는 2020년 센터 설치를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6개 자치구를 추가 선정했으며 각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운영 주체를 선정한 후 하반기에 모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 구성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장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운영하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센터 알다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기초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 경력 2년 미만의 실무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일은 다음 달 15일, 16일, 8월 7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 장소는 서울시청입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해당 교육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알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기상청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낙뢰 정보를 담은 2018 낙뢰 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연보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약 11.4만 회의 낙뢰가 관측됐으며 2018년 중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로 약 3.7만 회 관측됐고 여름철에 약 56%가 관측됐습니다. 지역적으로 단위 면적당 연간 낙뢰 횟수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연보에서는 정부 혁신 차원의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해 낙뢰 공간 분포도를 우리나라 내륙뿐만 아니라 인근 해상까지 영역을 확대했으며 구름간 방전과 낙뢰 강도를 추가로 수록했습니다. 2018 낙뢰 연보는 기상 레이더 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독립생활지원주택과 경기도의 출산가정을 위한 산후조리지원 정책 등 각 시도에서 여러 복지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가 미처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도 많은데요.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가 구석구석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